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이 교사를 임용을 할 때 사학재단 내부의 어떤 임의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현행 사립학교법이 네. 사립학교에 임명권을 주고 있으면서 사립학교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공개 전형을 통해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 전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16년에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의 위탁 채용을 권고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그 방법을 통해서 선발되는 교사가 너무 적을 숫자여서 네. 올해 그렇게 공동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시험을 치러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역시 네.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례를 가지고 이 사립학교 교사를 위탁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광주시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임의로 이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공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무력화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지금 공개 채용에 대해서 위탁 채용에 대해서 공개 위탁 채용에 대해서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교육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립학교 이 재단들이 좀 부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사학법인집은 늘 그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네.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와 다르게 사학의 권학 이념에 맞게 가율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또 뭐 개개인의 학교 법인마다 미션 스쿨도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사의 선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율성을 강조하기에 지금의 사립학교는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지방 재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비, 임금 보전비 이런 걸 모두 다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런 시스템에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을 지방재정 또 국가재정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립학교들이 운영될 때 몇 % 정도의 어떤 운영비나 전체 비용들이 이 사립학교에 지금 중앙이나 지방재정에서 지원이 되죠. 대략. 그 대략 몇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정말 그 거의 대부분의 모든 뭐 거의 시설비 네. 그리고 교사의 임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방재정, 국가재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최소한의 법정 전입금조차도 네. 아예 내지 않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도 공립의 개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의 이 소위 말해서 소유 구조만 지금 사립재단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율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학교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사립학교 체제로 우리 한국 사회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립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 재원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이 시점에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또 사립학교의 어떤 역할, 재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정립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인 사학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것이 되어가는 절차가 복잡하다면 네. 그 여론을 모아서 네. 사학들의 이런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사학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교사의 채용과 인사 문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빠르게 변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채용권, 그다음에 인사권은 뭐 징벌이나 그다음에 포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사학재단이 교사들을 입맛에 맞게 이렇게 그 뭐 컨트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사 교육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사학재단의 이런 인사 채용이나 그 교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조례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청이 좀 행정행위로서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요. 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공립학교에 많은 학급 수가 감축됐습니다. 네.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 수준의 똑같은 수준으로 학급 수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 사립학교의 타격이 아마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접근이 조심스러운 것은
혹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음. 지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이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좀 해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김현옥 사립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